네, 강프로입니다. HLB 보겠습니다. HLB 오늘 1% 빠졌습니다. 장중에 약간 조금 강세 구간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HLB 제약을 한번 보잖아요. HLB 제약. 자, 장중에 거의 한 5% 정도 강세 구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구간은 계속해서 고가를 형성되어 왔었던 그런 구간인 점을 감안하면 오늘도 강한 움직임을 장 초반에는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식으로 약세 구간으로 조금 들어오면서 마감을 한 게 알테오젠 영향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실적보다 가격이 먼저 뜬다. 그러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실적이 늦게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조정의 빌미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즉 가격이 먼저 올라가니까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HLB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고 어떤 타점을 잡아야 되고 HLB를 포함해서 HLB 제약까지 어떤 그 매매의 기술을 써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뭐 하도 말로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제가 지금 조회를 누르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이 화면은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입니다.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18일 오늘 종가까지고요. 그 기간 동안 3달이 되지 않았는데 내 계좌 수익률은 125%, 2배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시장 등락률은 그렇게 크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계좌 수익이다. 종목으로 어떻게 운 좋게 한두 종목 잡아서 뭐 수익 났다 봐봐라 그렇게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쵸? 손실난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계좌 수익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매매하는 과정을 보면 장담컨대 이해했을 때 다른 종목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여기 GST가 나오는데 0606 화면입니다. 키움증권에. 자, 이게 뭐냐면요. 내가 매매한 타점이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그런 화면이에요.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제가 2월달 구간에 매수를 한 상황이 있고 그랬을 때 한 7%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끝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수한 결과 몇 프로? 21%, 8%. 근데 오늘 또 매수를 했기 때문에 11% 정도의 추가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반도체입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그런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제가 매매하는 모든 종목은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다. 그쵸?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진행하고 있고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지금 한 1,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어요. 자, 특이사항이 있어요. 근데 3월 18일 보세요. 3월 18일 오늘이죠. 시장가 매수 8시 51분. 그쵸?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모든 종목이 다 공유가 된다. 왜? 사전에 체크를 해놨기 때문이죠. 일진전기. 자, 보겠습니다. 오늘 몇 프로 올랐어요? 17% 상승세. 시가 공략 됐죠? 그랬을 때 오늘 10% 이상의 수익 구간에서 끝났다.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넥스. 보세요. 신고가 돌파 구간에서 매수. 오늘 7%대의 상승세. 이건 뭐예요? 바이오죠. 바이오 쪽에 뭐 HLB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또는 알테오젠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바이오 전체를 들썩들썩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종목을 둘러쳐야 되는 상황을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를 볼 때 신고가 종목을 위주로 봤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 24년도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상반기에는 바이오 반도체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HLB도 포함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 뭐 재룡전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신고가 구간에서 제가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밑에 GST 같은 경우에 반도체인데 GST도 보더라도 오늘 11% 강세. 근데 그 전에 뭐 8%, 21%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매매를 못합니다. 장담할게요. 매매를 못해요. 어떻게 하다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는데 꾸준하게 매매는 못합니다. 뭔 짓을 해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다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돈 안 받아요.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류의 종목을 하는지 명확하게 보이죠? 올라가는 종목을 탄다. 이 구간에서 2주 안에 턴다. 그렇죠. 이 관점으로 HLB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왜 강세 종목을 하느냐?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빨라요. 실적이나 모멘텀보다. 실적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실적은 모멘텀이 발생을 해야 되죠. 모멘텀은 뭐예요? FDA, 판매허가 신청. 그렇죠. 지금 이건 HLB 제약인데 HLB를 보잖아요. 그러면 HLB 시가총액은 오늘 종가 기준에서 13조 2천억입니다. 10조가 넘어요. PER 10배 정도면 저평가니까 PER 20배 적용을 받더라도 이익이 5천억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연간 기준에서예요. 근데 지금 실적이 어때요? 이익이
5천억이 아니라 500억은커녕 1200억의 적자를 본 게 23년도입니다. 왜 적자를 봐요? 개발 때문에. 뭘? HLB 제약을 함께 공략을 하게 된 겁니다. 명확하게 비슷하게 움직이죠. 근데 시가총액은 이쪽이 더 크죠. 왜? 개발 쪽을 맡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이익은 HLB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계속 매수를 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무섭잖아요. 그쵸? 물량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한 번의 하락만 잘못 났더라도 내가 좀 심리가 흐트러질 수도 있고, 눈앞에서 이 마이너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 심리적인 위축이 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무조건 뭐 동일한 종목만 매수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나눠야 되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HLB 먼저 볼게요. HLB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1월달에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한 결과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동안 밑에 내려보면 31%. 그 뒤에 제가 4번을 삽니다. 4번을. 이렇게. 아니, 내가 여기 보세요. 63,100원에 1월 29일 날 팔았는데 한 달 있다가 8만 원에 다시 사고 78,000원 다시 사고 76,000원 다시 사고 82,000원까지 올라가니까 또 사요. 이걸 뭐라 그래요? 불탁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추가 수익이 발생하죠. 18%. 그리고 다음날 안정이 되는 거 보고 또 삽니다. 지난주에 찌라시가 한번 돌았죠. 제가 매수한 이유는 이거예요. 다들 아실 겁니다. HLB를 보면 지난주 그 찌라시 돌 때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했거든요. 여기에 다 나옵니다. 여기 보면 공지사항에 보세요. 할 언론사의 당사 자금 조달에 대한 단독 기사 관련 말씀드립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금일 한 언론사 당사 자금 조달에 대한 단독 기사 관련, 당사는 3월 4일자 HLB그룹 공식 블로그를 통해 자금 조달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밝혔다. 최근 진행했던 전환사채의 투자 참여를 원했으나 내부 투자 결정 프로세스로 인해 참석치 못한 투자 회사와 외국 펀드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가 될 수 있었음을 이미 밝힌 바 있어 오늘 한 언론사에 나온 단독 기사는 근거가 무엇이고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향후 자금 조달을 한다면 신약 허가 후 좋은 조건에서의 빅펀드와 진행될 것이니 주주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굳이 기사를 찾아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근데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회사에서 주주들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같은 한국의 몇 안 되는 주식이구나. 그쵸?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밸류어 프로그램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미증시에서 시가총액 순위별로 딱 3개만 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딱 2개만 볼게요. 시간 관계상. 시가총액 순위 제일 1등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2등이 애플입니다. 엔비디아 뭐 굳이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기 보시면요. 주식 종합 차트에서 보면 1등 마이크로소프트 어때요? 지난 2년간 주식수를 계속해서 줄여온다. 그쵸? 계속 올라가요. 이거 주봉으로 돌려보잖아요. 주식수가 계속 줄어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계속 올라가요. 계속. 그쵸?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애플, 뭐 최근에 애플 상황이 좀 안 좋죠. 뭐 판매량도 좀 줄고 혁신에 대한 부분도 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말들이 많은데, 어쨌든 뭐 19년도도 그렇고 이거 월봉으로 돌려도 보면 과관입니다. 이건 이 정도면 뭐 나만 주식이야 수준이죠. 그쵸? 2008년 이 신용위기 이후에 대략 한 3.7달러에서 지금 200달러 정도 되니까 세계에서 최고의 기업이 이런 거의 한 80배, 90배 정도 상승을 보이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죠. 이것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뭐가 나온다? 주식수를 계속해서. 애플은 무슨 짓까지 했냐면 대출을 받아요. 저금리였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대출을 받아요. 그래갖고 주식을 삽니다. 자사주를 매입을 해요. 애플. 그래갖고 요거 가지고 소각시켜버려요. 그럼 주가가 뛰어요.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이익이 대출 이자 내는 것보다 저금리였으니까 훨씬 더 컸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대주주가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대주주의 이익과 소액주주의 이익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시장은 어때요? 주가가 올라가면 대주주가 약간 조금 문제가 됩니다. 평가를 좀 많이 받게 되면 승계 문제가 생기잖아요. 세금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주가 올라가는 걸 한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오너 개념이 있어서 그래요. 오너 개념을 우리가 없앨 수 있어요? 없죠. 근데 그걸 밸류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걸 막 강제화시켜서 안 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것조차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대는 없어요. 하지만 한국에도 몇 종목이 있어요. 진짜 주가가 올라가는 걸 원하는 기업. 예를 들어 한미반도체 같은 그런 기업이죠. 한미반도체 같은 것도 진짜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2대째 지금 그 대표일 겁니다. 근데 엄청나게 관심이 많고
삼프로TV와 한미반도체가 광고도 하더라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한미반도체는 개인 소비자들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삼프로TV나 뭐 다른 뭐 그 광고 매체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도 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좀 이익 구조를 갖게 가기 위함이죠. 승계를 받아서 이 회사를 지금 이끌고 있는 분들도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 밸류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강제화시킨다고 해서 과연 물론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 보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과연 오너에 대한 이 마인드를 없앨 수 있을까? 그쵸? 한 두세 대 정도 지나서 이 오너 일가들의 지분이 희석되면 그때 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을까. 그냥 여기 이 내용 때문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정기 주총 간담회 3월 29일 날 하고 이때 관련돼서 뭐 파이널 리뷰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에 있었던 찌라시가 돌면서 주가의 변동폭이 크게 발생했었던 점, 그쵸? 공매도 사태 관련 주주님께 드리는 메시지, 금감원에 민원 접수하고, 그리고 여기 신약 승인 어렵다는 불확실성이 생겼던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주주들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좋다는 거예요. 오너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이 진양권 회장님이 계속해서 주가에 관심이 있는 한 주식은 지속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시작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시작점인 이유가 이거 시가총액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HLB 지금 시가총액 13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조부터 시작이에요. 10조부터. 10조면 어느 정도입니까? 25% 정도 빠지는 거죠. 한 7만 원, 8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10조면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드려왔었고 그래서 제가 매매를 한 겁니다. 여기부터 10조까지 올라가는 건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10조까지 올라왔다는 건 추가적으로 이제 확정이 났다는 거예요. FDA 승인이 그냥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지연될 수 있어도 그냥 난 거예요. 이거 그냥 끝이에요. 안 그랬으면 이런 시세 나오지도 않았지. 이거 만드는데 뭐가 들어요? 돈이 들잖아요. 이런 시세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타점을 잡아야 될 때지 많이 올랐다고 빠질 때가 아니다. 10조부터 정말 새로운 시작점이 열릴 겁니다. 이거 제가 100만 원 간다고 한 두세 달 전부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다들 저 미친놈이라고 보더라고요. 근데 진짜 100만 원 갑니다. 물론 시기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요. 원래 10조라는 벽은 한국 그 바이오 쪽에서의 벽이었어요. 물론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그 시밀러 쪽은 매출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이익을 남기고 있으니까 10조를 넘어갈 수 있죠. 그 규모를 키우면 되니까 사이즈를 키우면 되잖아요. 근데 신약 개발 쪽은 신약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입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봤었던 적자가 다 신약 개발에 들어간 그 투입된 그 자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까지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딱 보면 기대감이 미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10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조를 넘었죠. 그러면 그냥 통과된다는 겁니다. 왜? 가격이 더 빨리 반영하니까. 그렇죠? 어쨌든 가격이 빨리 반영하는 과정에서 뒤를 보면 반드시 모멘텀이 있다. 근데 그 모멘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세 종목에서 매수를 해서 하락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자고요. 모멘텀이 확인된 것에 따라서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폭락하죠. 근데 언제 폭락해요? 오르고 나서. 왜 오르는 종목을 사야 되고 선반영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최대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리고 실시간 타점, HLB 지금 실시간 타점 제가 지금도 매매하고 있고 HLB 제약까지도 확장시켜가고 있어요. 그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 소통방 관련돼서는 아까 전에도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인데 보세요. HLB를 매매하면서 HLB 제약을 제가 함께 들어갑니다. 19% 수익이에요. 그래갖고 지난주에 딱 그 찌라시 터지고 급등락할 때, 그쵸? 그리고 안정되는 거 보고 또 사고 또 사요. 그쵸? 오늘 고가 맞고 빠져요. 그냥 보유합니다. 왜? 19% 수익이 있고 HLB로 충분한 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답 나왔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죠.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그런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그래서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가격을 봐야 되고 강한 종목을 매수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게 그냥 구조상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한 종목군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언제부터 매수해야 되는지인데, 그게 신고가 구간이고 신고가를 거쳐가면 주도주가 된다. 그러면 그 종목군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